겨울이 되면 누구나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걱정돼서 참고 참으며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기까지 걸렸는데도 난방비 폭탄을 맞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줄지 않는 가스비, 보일러 요금은 많은 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 하나만 제대로 사용하면 이런 고민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장판은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난방기기입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효율은 낮고 위험성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비는 줄이려 전기 히터나 온풍기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전기세까지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요금 걱정도, 화재 걱정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26해 동안 전국 수많은 주택과 아파트의 난방 문제를 직접 상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요금과 사고를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기장판 사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지키셔도 올겨울은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은 알고 보면 난방비 절약의 핵심 열쇠입니다. 작은 전력으로도 체감 온도를 크게 올릴 수 있으며 설치 방법만 조금 바꿔도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꺼내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울마다 들려오는 전기장판 화재 소식 대부분은 제품 불량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전기장판을 진짜 효자 아이템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셔도 전기세 걱정, 화재 걱정, 전자파 걱정까지 모두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난방비 절약 효과를 제대로 못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기장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비교 때문입니다. 흔히 전기난로, 온풍기, 전기장판은 전기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전기난로와 온풍기는 보통 시간당 1000에서 2000와트를 소비합니다. 반면 전기장판은 평균 50에서 200와트 사이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는 매달 전기세로 이어졌을 때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전기장판을 하루 8시간 사용해도 한 달 전기요금은 10,000원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은 덜 따뜻하다고 느끼고 금세 히터나 온풍기로 다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전기장판은 몸에 직접 닿는 방식이라 공기를 데우는 기기보다 훨씬 빠르게 온기를 전달합니다. 실내 전체의 온도를 올리는 대신 몸 가까이에 열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적은 전력으로도 높은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보일러로 방 온도를 25도까지 올렸을 때와 전기장판만 켜고 실내 온도는 18도로 유지했을 때 사람의 피부가 느끼는 따뜻함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전기장판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이제 전기장판이 얼마나 효율적인 난방기기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기기를 왜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잘 쓰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설치 방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사용 여부에 따라 전기장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열 손실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설치 환경에 맞는 정확한 사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전기장판이라도 보일러를 함께 켜는지 꺼둔 상태인지에 따라 설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은박 돗자리나 러그를 깔다가 오히려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화재 위험까지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를 아예 끄고 전기장판만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땐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장판의 열이 대부분 바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전원을 올려도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은박 돗자리입니다. 단순한 캠핑용이 아니라 열 반사 기능을 가진 실속형 난방 보조 도구입니다. 은박 돗자리를 바닥에 먼저 깔고 그 위에 얇은 매트나 카펫을 한 겹 올려줍니다. 그 다음 전기장판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이불을 덮으면 열이 위쪽으로 오래 머물면서 빠르게 방 전체를 데워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장판을 1단으로만 켜도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일러를 함께 켜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은박 돗자리를 깔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온돌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은박에 막혀서 위로 전달되지 못하고 바닥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온돌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전기장판이 떠오르거나 과열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박 돗자리 대신 부드럽게 열을 흡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러그나 얇은 카펫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온돌의 열과 전기장판의 열이 조화를 이루며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하나만 바꿔도 체감 온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따뜻함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실내 습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치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습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 조절에만 집중하지만 습도 역시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같은 온도라도 공기가 건조하면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전기장판을 켜도 뭔가 냉기가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실내 온도가 실제보다 두세 도 더 높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분이 공기 중에 머물면서 열을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마치 얇은 담요처럼 공간 전체의 온기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에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거나 세탁한 빨래를 건조기로 말리는 대신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습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방 안이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습도 유지는 단지 따뜻함을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자주 겪는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코막힘, 목, 따가움 같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습도 관리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공기를 머금은 습도 높은 방은 전기장판의 효과까지 더욱 극대화시켜줍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훨씬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난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열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머물게 하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따뜻한 바닥과 포근한 공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따뜻함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전기장판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전기장판은 잘만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인 난방기기이지만 사용법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소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인은 제품 불량이 아닌 바로 사용자의 부주의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전기장판을 꺼낸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접혀있던 전기장판은 내부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전원을 연결하면 특정 부분에 전류가 집중되며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 붙기 쉬운 겨울 이불이나 커튼 근처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사용 전에는 꼭 손으로 전기장판 전체를 쓸어보며 울퉁불퉁하거나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절기의 램프가 깜빡이거나 늦게 켜지는 것도 접촉 불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꼬여 있거나 눌린 흔적이 있다면 피복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작은 열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기장판을 절대 라텍스나 메모리폼 위에 직접 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질은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둬두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도 온도가 80도 가까이 올라가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얇은 면류나 러그 한 겹을 깔아 열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야 합니다. 멀티탭에 다른 기기들과 함께 꽂으면 전류가 초과되며 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열기기 관련 화재의 40% 이상이 멀티탭 과부하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전자파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자파에 대한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강해서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전기장판을 오래 쓰면 암에 걸린다거나 치매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 분류됩니다. 이는 흔히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고주파와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실제로 전기장판의 전자파 수치는 대부분 인체보호 기준의 30% 이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판매되는 전기장판 중 상당수는 KC 인증과 EMI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KC마크는 한국국가기술표준원이 전자파 적합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제품 박스나 조절기 뒷면에 KC 인증 번호와 EMI 인증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전자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절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절기를 몸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뜨려 두는 것만으로도 전자파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절기를 머리맡이 아닌 발밑이나 옆쪽으로 멀리 두는 습관만 잘 들이셔도 불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자파는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보만 정확히 알고 적절히 관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괜히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 올바른 사용법으로 따뜻하고 안심되는 겨울을 보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특히 고령자분들이 더욱 조심해야 할 저온 화상, 즉 낮은 온도에서도 생기는 화상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는 불안감만 줄이면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몸에 닿는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온 화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저온 화상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서서히 손상되는 이 화상은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씨 45도 정도의 온도에서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가 닿아 있으면 피부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건 이상의 전기장판 관련 저온화상 사고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침 중 무의식 상태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열용으로만 전기장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잠자기 전에는 전기장판을 1단 정도로 켜서 따뜻하게 예열만 하고 잠들 때는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해 주세요. 둘째, 온도를 중간 이하로 유지하고 절대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지 말고 수시로 몸을 약간씩 움직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나 고령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저온 화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운 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불도 거리를 두고 쬐는 것이 안전하듯이 전기장판도 올바른 거리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훨씬 더 오래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법, 바로 난방 텐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까지 익혔다면 이제는 이 따뜻함을 훨씬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난방 텐트입니다. 요즘은 방 안에 설치하는 작은 텐트 하나로 난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난방 텐트는 단순히 공간을 덮는 역할을 넘어서 마치 방 속의 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장판에서 올라온 열이 텐트 안에 머물면서 공기순환이 일어나고 외풍이 차단되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기장판만 사용했을 때보다 난방 텐트를 함께 사용할 경우 실내 온도는 3도에서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텐트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완전히 밀폐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5분 정도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텐트 안에 결로가 생겨 물방울이 맺히고 전기장판에 습기가 닿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텐트 안에서는 전기장판을 가장 낮은 온도로만 설정하세요. 좁은 공간이라 금방 뜨거워지고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얇은 러그나 매트를 함께 깔면 열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난방 텐트를 함께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은 약 30% 높아지고 전기 사용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열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두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은박 돗자리, 러그, 습도 조절, 난방 텐트, 이 네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잘만 활용하신다면 보일러 온도를 3도 낮춰도 아랫목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위험한 기기가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기기가 됩니다. 올겨울은 참는 계절이 아니라 즐기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주변에 가스비가 부담되어 고민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겨울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